아이고 배야. 난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도 그대로 논뚝으로 기어올랐다.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 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죠. 밤낮 부려밥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키가 안 크니까. 나는 부장님한테 가자고 소매자락을 끌었다. 내 사실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내가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었는데 점순이가 내 밥 먹은 그릇을 챙기면서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쫑알거렸다. 그럼 어떡해?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부장님, 우리 장인님, 아니 빈장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부장님도 내 이야기가 딱한 모양이었다.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아, 성례고 뭐고 계집애 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빅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그러자 장인님이 내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궁둥이를 꽉 때밀었다. 장인님은 내게 눈을 부라리다가 구장님한테 가서 수근수근하고는 간다. 구장님은 날 조용히 부르더니 농사가 바쁠 때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손해죄로 징역을 가거든 하고 말해준다. 난 정신이 번쩍 나서 돌아와 모를 부었다. 점순이는 아침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쫑알거린다.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쇠물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마당에 들어 누워서 나는 죽는 이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장인님은 눈에 독이 올라서 지게 막대기로 날 넘기고 배를 찌르고 옆구리를 찼다.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벌떡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챘다. 아까부터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까셀나 보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내려 갈겼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밭으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를 안 하지요? 장인님은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내가 기어이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올가렌 꼭 성례를 시켜주마.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놔. 그래 또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점순이는 아버지를 혼내주기는커녕 제가 내게 쇠물 잡아채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 소설의 제목 봄봄은 봄을 2번 반복하여 봄이 주는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작품 내 계절적 배경으로서의 봄과 중심 인물들의 청춘이라는 인생에서의 봄을 모두 나타내기 위해 봄을 2번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농촌 현실을 다루기보다는 청춘 남녀의 사랑을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유정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해학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남녀관계의 역전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전통적 삶과 근대적 삶이 공존하던 시대였고 농촌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즉 전통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와 점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잣말을 하는 척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남녀 유별을 지키기 위해 내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는 가족이 아닌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남녀 관계에서도 여자는 꽃처럼 수동적이고 남자는 벌과 나비처럼 능동적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는 어수룩하고 수동적이며 점수는 영악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말하도록 나를 충동질하고 나는 점순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이런 남녀관계 역전이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편 나와 장인의 관계도 상당히 해학적입니다. 장인은 동네에서 큰 권력을 가진 마름인데 마름이란 지주 밑에서 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을 해대서 별명이 욕필이인 이 장인은 나에게도 물론 함부로 굴지만 나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처럼 심하게 굴지는 못합니다. 나는 힘은 세지만 눈치가 없고 머리가 둔해서 장인이 나를 오랫동안 부려먹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빨리 결혼시켜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사실 장인에게는 3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10년 동안 대릴사위를 10명이나 들인 뒤에야 결혼했고 점순이는 벌써 3번째로 대릴사위를 들인 상태입니다. 막내딸이 아직 6살이고 10살은 되어야 대릴사위를 둘만 하니 나는 4년은 더 대릴사위 신분으로 붙잡혀 있을 예정입니다. 머슴을 쓰기엔 돈이 아깝고 아들은 없으니 대릴사위를 머슴처럼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올해는 결혼을 시켜주리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현실을 일깨워주려고 해도 막연히 장인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인을 두고 이 녀석의 장인님과 같은 식으로 비하하고 자신의 옆구리를 찌른 장인을 엉덩이로 떠다밀고 권한을 것을 얻기 위해 다 티가 나도록 꾀병을 부리는 등 나는 장인을 이겨먹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장인이 우위에 내가 아래에 서 있고 장인이 나를 부려먹고 때리기도 하는데도 나가 그런 장인을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고 심지어 급소를 공격하기도 하는 모습은 우스우면서도 속 시원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복수는 일시적이고 나는 또다시 일만 하고 결혼은 하지 못하는 굴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글의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가 장인의 급소를 공격하는 장면의 바로 다음 장면인 나가 이 사건으로 장인에게 마구 얻어맞은 뒤 치료받고 장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나가 올해는 꼭 결혼시켜주겠다는 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싸움 장면으로 돌아가 점순이마저 나를 배신했음에 당황한 나가 장인에게 마구 얻어맞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결말을 절정의 단계에 삽입함으로써 이 싸움과 화해, 싸움이 꼬리를 물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순이는 왜 나를 배신한 것일까요? 사실 수염을 잡아채라는 말은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결혼시켜주겠다는 다짐을 받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숙한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수염을 진짜로 잡아채고는 뿌듯해합니다. 점순이는 이런 나의 행동에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점순이는 영악한 아이이기 때문에 결국 돈과 권력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싸울 때 아버지 편을 들어야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나의 귀를 붙잡고 늘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나, 장인, 그리고 점순이의 관계는 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줍니다. 이 작품은 일제의 수탈로 농촌이 무너져가던 당대의 현실과는 다소 비껴나간 이야기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싹트는 순수한 사랑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기에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